자, 3학년 친구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마지막 단원이 드디어 마지막 단원이 시작이 되네요. 이제 제 6단원 통계 단원인데 3학년 때는 통계 중에서 이제 대표값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삼포도 그리고 상관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값이라는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값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어떤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대표하려면 어떻게 대표해야 될까? 그렇죠. 이 자료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값으로 선택해야겠죠. 참고로 대표값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값, 최빈값, 평균. 우리 이미 평균은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으니까 알 수 있고 이제 중앙값, 최빈값을 배우는데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값을 다 더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값을 다 고르게 똑같게 만들었을 때 값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중앙값하고 최빈값은 뭐 최빈값이라는 거는 대충 알겠죠. 말뜻으로 봐도 최빈, 이 빈이라는 건 횟수, 빈도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 제일 많은 값이란 뜻이겠죠.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값.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의 가운데에 있는 그렇죠? 순서로 매겼을 때 순서상 가운데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을 일반적으로 평균이 이제 대표값을 제일 잘 나타내는데 평균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이제 우리가 중앙값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어떤 자료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어떤 뭐 하나나 두 개의 자료가 너무 차이가 날 때,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경우죠. 지금 대부분이 어때요? 여기 주어진 자료를 보면 전부 다 20, 그렇죠? 20을 중심으로 해서 20하고 30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하나만 58로 뚝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자료의 평균을 구해보면 요 하나, 첫 번째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 있지만 얘는 너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이럴 때는 중앙값을 우리가 대표값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야. 자, 헌혈의 집에서 하루 동안 헌혈한 사람 9명의 나이를 조사했는데 대부분이 20대인데 한 사람만 50대 후반에 이거 한 사람만 지금 50대 후반이잖아요. 이랬을 때 평균을 구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을 구하면 27세예요. 평균이 다 더해서 9로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27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자 8명에 대한 값에는 이 평균이 의미가 있지만 50대 후반 58살인 이 사람한테는 너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균이 이 값을 대표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랬을 때 나타내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작은 값부터 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 20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20, 21, 22, 23 뭐 이런 식으로 쭉 썼을 때 순서상으로 가운데 오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걸 크기 순서대로 한번 쭉 써볼게요. 제일 작은 값이 얼마죠? 그치? 20. 여러분들 나중에 하다 보면 헷갈려. 일단 어떻게 하느냐면 쓴 거는 지우면 돼. 그러면 안 헷갈릴 거야. 그 다음에 21. 이것도 지우면 되죠. 그 다음이 22. 얘도 썼어요. 그 다음이 23. 그런데 여기 또 있어. 23이. 그죠? 23 한 번 더 쓰는 거야. 같아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 그쵸? 그 다음에 26. 근데 여기 26이 또 있네. 26. 그 다음 마지막 58 이렇게 썼을 때 이게 크기 순서대로 쓴 거죠. 그러면 9개 중에 가운데 해당되는 값은 어딜까요? 그렇죠. 자료가 딱 9개인데 그 중에 가운데는 다섯 번째일 거야.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딱 앞뒤로 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래서 23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값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을 때는 이것을 우린 중앙값이라고 해요. 가운데 위치하는 값. 이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선택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자료의 전체적인 중심 또는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값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건 당연히 평균이에요. 평균이 실제로 제일 많이 써먹어. 그런데 그 평균은 대체로 자료 전체의 중심을 잘 나타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명 중에 8명은 아까 우리 계산했던 평균 27에 거의
몰려.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27이 이 8명의 자료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58세인 사람은 어때요? 27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이와 같이 자료의 값 중에서 매우 크거나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야 일부, 많은 게 아니라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평균이 그 자료의 정체적인 중심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럴 때는 다른 대표값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중앙값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 순서 절차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 제일 먼저 값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다. 크기 순서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서로 쓰는 거야. 요게 1번이에요. 작은 값부터 여기 있네. 그죠?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크기 순서대로 쓴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자료의 중앙에 위치한 값을 찾는 거예요, 이건. 요게 두 번째. 그러니까 1, 2번 순서를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야. 그럼 중앙값 뭐예요? 당연히 3개니까 여기 두 번째 얘가 중앙이죠. 그런데 1, 2, 3, 4. 얘는 누가 중앙값일까요? 2도 3도 어때? 얘네 둘은 가운데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자, 얘는 홀수이니까 홀수는 정확하게 중앙값을 찾을 수 있는데 개수가 짝수인 경우는 중앙값이 애매하죠. 이럴 때는 요 애매한 요 두 값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 다시 말해서 2하고 3을 더해서 2로 나눈 얼마예요? 그러면 2.5가 되겠죠. 얘가 바로 중앙값이 된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 잘 보시면 자료의 개수가 홀수라면 중앙값 딱 찾을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런데 짝수개라면 중앙값이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지? 그럴 때는 그 중앙값, 중앙에 위치한 값 두 값에 뭐를 구한다? 평균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한다.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 정리해서 홀수면 중앙에 위치한 값, 짝수면 가운데 있는 이 두 값의 평균, 두 값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뭐 어렵진 않지 그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스스로 확인하기. 지금 자료가 첫 번째는 5개가 있어요. 그럼 크기 순서대로 자 제일 작은 게 7 썼어. 이렇게 지우면서 하면 안 헷갈려. 그 다음에 뭐야 8이네요. 그죠? 8. 그 다음 9. 그 다음 10. 그 다음 24.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24가 다른 값에 비해서 월등히 크잖아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앙값이 평균이 된다. 대표값이 된다라고 해서. 근데 지금 자료가 몇 개예요? 5개니까 당연히 가운데 위치한 얘가 딱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중앙값은 얼마? 9라고 써주면 돼요. 홀수일 때는. 자, 문제는 이렇게 2, 4, 6 짝수개야. 그럼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 순서대로 제일 작은 게 뭐죠? 4네요. 4. 4 썼어. 그 다음 10. 그죠? 그 다음 11. 그죠? 그 다음 14, 15, 17. 다 썼죠? 여기도 보면 4를 제외한 나머지 값은 어때?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4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죠. 이럴 때도 역시 중앙값이 대표값이 되는데 짝수개야 지금. 이럴 때는 6개니까 당연히 뭘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값 얘네들이 그쵸? 얘네들이 평균에 가깝다, 아이가 중앙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럴 때는 이 두 개 값에 뭐라 그랬어? 평균 즉 11 더하기 14를 2로 나눈. 그럼 얼마요? 이게 값이 25잖아요. 25. 그러니까 25니까 얼마? 12.5. 요것이 바로 중앙값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다음 값의 중앙값을 구하라. 이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 얘기야. 그럼 제일 작은 것부터 지우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78. 여기다 썼어. 78.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게 뭐야? 쭉 보니까 159네요. 그죠? 159, 159. 그 다음 세 번째로 작은 게 뭘까요? 여기 있네. 163. 네 번째로 작은 게 뭐죠? 167이네, 그지? 167. 그다음 다섯째 작은 게 요거 170이 있네요, 그죠? 170. 이게 또 있어, 170. 170. 그다음 마지막으로 181이다. 근데 자료가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일곱이네. 일곱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중앙값이 눈에 보인다. 몇 번째? 네 번째. 그렇죠? 그래서 중앙값은 따라서 얼마야? 100, 아이고, 이렇게 안 써져. 167이 바로 중앙값이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둘, 넷, 여섯, 8개야. 짝수네요. 그럼 역시 제일 작은 거, 17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작은 게 뭘까요? 73, 뭐 50이 제일 작네. 56, 그지? 56. 그 다음 56 다음 60 있네. 60. 그 다음 62가 있어요. 62. 그 다음 69. 그 다음 73. 그 다음 75가 있어. 자, 이거는 아까 쉬어봤지만 8개 짝수예요. 짝수니까 당연히 가운데 있는 중앙이 2개가 위치하더라. 62와 69가. 따라서 이 값에 잘못했네. 둘, 넷, 여섯, 7개 하나가 남았는데 48이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자, 지금 뭐가 빠졌느냐면 요 40, 그러니까 이게 지워가면서 하라고 해놓고도 그러네.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돼. 하나만 놓치면은 완전히 다른 값이 돼요. 여기에 48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또 실수하면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틀린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짝수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중앙에 해당된다. 하나, 둘, 셋, 네 번째와 다섯 번째다. 그렇죠? 따라서 요 두 값의 뭐야? 평균 60 더하기 62를 나누기 2 하니까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얼마입니까? 61. 얘가 바로 중앙값이 되더라.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167, 61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다음 학생 8명이 제기차기를 하는 횟수인데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대표값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물었어. 그러면 딱 봐도요. 딱 봐도 일반적으로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전부 다 횟수가 10보다 작은데 10보다 작은 개수를 찾는데 한 학생만 월등히 지금 많이 찼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평균은 어떤 대표 특징을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다? 중앙값을 선택하는 것이 대표값으로서 좋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 그럼 이제 중앙값을 구하래요. 그치? 중앙값을 구하면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작은 거 이번엔 잘해야지. 자, 4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뭐죠? 4 다음이니까 5겠지 뭐, 그지? 5. 그 다음 6이 있는데 6이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그러면 6, 6, 6. 7이 또 몇 개 있니? 2개나 있네. 그럼 7. 그 다음 23. 자, 8명이니까 짝수야. 그러니까 뭐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즉 얘랑 요것이 중앙값이죠. 요거 합평균이. 근데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뭐 평균 구해 보나 마나 뭐다? 6. 이것이 바로 중앙값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확인해 볼게. 자, 6이고 아까 말했지 23이 다른 값에 비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대표값으로는 중앙값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대표값이 뭔지 또 대표값을 선정하는 방법 중에 평균과 중앙값은 어떤 거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지 자료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표값이 하나 더 있어. 바로 최빈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최빈값 하나 더 배우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